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구구조의 위기 왜 문제인가 입니다. 인구구조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령화 시대를 구분할 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3%였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3%였다. 언제라고요? 20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때 우리가 고령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는 14.2%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3%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게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7년 고령 사회가 됐고 17년 걸렸죠.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 2025년까지니까요. 2025년 빼기 2017년 8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또 8년이 걸려가지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든요. 맞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더 결정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적게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저출생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저출생 상태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7 이하였죠.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합계 출산율 1.3 이하였습니다. 1.3에 못 미친 거죠. 초저출산 이렇게 부릅니다. 초저출산 상태를 지난 17년 동안 쭉 이어왔던 것이고요. 게다가 2018년 작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1에도 못 미치는 거죠. 합계 출산율이 2 정도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합계 출산율이 1이 되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반토막 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1도 안 된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0.98 이하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 전망인데요.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인구 구조의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인구 적어지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줄어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인구 구조의 위기가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노후가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수명이 길어진 많은 나라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부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수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징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45.7%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절반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요 13.5%거든요. 그러니까 13.5%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은 3.4배에 해당한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개념이죠. 자, 노인 자살률은 어떨까요? 노인 10만 명당 58.6명이 자살을 합니다, 매년. OECD 압도적 1등인데요. 회원국 평균은 18.8명 자살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3.1배가 되는 겁니다.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4배이고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1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불행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살은 왜 할까요?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살하는지 그 동기를 보죠. 질병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처하게 되면 신병을 비관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유가 더 있죠. 여기에다가 빈곤이 겹치게 되고 외로움이 또 겹치게 되면 자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바로 이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불행한 노인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살공화국이 되고 만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인의 빈곤이라든지 노인의 자살에 대해서, 즉 노후의 불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있었던 연대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라든지 지역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50년 전에 60년 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죠. 지금은 독거 노인 내지는 부부 노인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들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자연적 연대 대신에 뭔가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죠. 어떤 연대입니까? 바로 복지국가의 제도적 연대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은 과거 그들의 자연적 연대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복지국가의 제도적 연대가 그 자리를 메꾸었는데, 대체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노인의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산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올해는요 5만 5천 명이 줄어듭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누굽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인구 아닙니까? 이 인구의 숫자가 작년 기점으로 올해 5만 5천 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보다 23만 명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3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에 걸쳐서 매년 30만 명 내지 40만 명씩 줄어듭니다. 누가 줄어든다고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감소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에서 2.5% 그 사이죠. 지금 2.5%쯤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요 1%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2%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경제활동, 경제성장률이 줄어드니까요. 정부 재정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 재원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복지를 할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런 왜곡된 인구 구조로는 경제 복지 체제가 지속 가능할 이럴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좀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0분율을 보면 2017년에는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노인 18.8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 앞으로 10년 뒤죠. 그러면 38.2명을 부양해야 돼요. 100명이 38.2명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하면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 거죠.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로부터 또 2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어떠냐? 노년 부양 인구비가 77.6%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4배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얼마입니까? 45.7%고 노인 자살률은요 58.6명이잖아요. 노인 10만 명이나 58.6명. 이게 OECD 평균의 3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노년 부양 인구비가 4배로 늘게 될 2050년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축복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장수가 재앙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실태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에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고령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도달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공적 이전 지출이 GDP의 2.8%에 불과했습니다. GDP의 2.8%죠. 그런데 OECD 평균은 6.51%였습니다. OECD 국가들은요, 평균적으로 고령 사회에 딱 도달했을 그 시점에 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 지출의 비율이 GDP 대비 몇 퍼센트라고요? 6.51%. 우리나라는요, 2.8%.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노인 복지의 크기가 한 40%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1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거죠. 중장년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배나 됩니다. 그런데요, 선진 복지국가들은 세대별로 빈곤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이나 이 빈곤율은 선진국은 비슷해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중장년 청년 빈곤율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노후 소득 보장이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장년 인구에 비해서 노인의 빈곤율이 5배나 되는 이런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구 구조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TV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